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 우리 지역의 리더들을 만나보는 시간, 묵직한 인터뷰. 오늘은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으로 도전장을 던진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으로 도전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 언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참다 못해 나왔고요. 또 무엇보다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거치면서 이 이재명 당대표와 맞서 싸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당을 보면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또 이를테면 검찰 진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는 것들을 좀 보여요. 이를테면 대장동과 관련해서든 대장동의 사업 범위가 건축물 분양은 뺀다라고 지금 진술을 했는데 본인이 결제한 공모지침서에서도 건축물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사업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실시간으로 반박해주는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남시와 경기도를 다니면서 제대로 맞붙었었던 제가 지도부가 돼서 국민들께 좀 진실을 알리고 좀 제대로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천하람 당대표와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까지 또 일명 이준석 사단이라고 일컫는데 이준석 전 당대표와 어떤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나요? 이준석 전 당대표와는 이제 바른미래당 때 알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중앙당에서 혁신위원이라는 직함을 맡으면서 당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냈었던 동지였습니다. 그게 혁신이 지금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가치를 공유하면서 연이 이어지고 있죠. 예. 합동 연설회에서 정무적인 발언보다는 정책적인 발언으로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인데 또 정무적 발언을 배제한 연설이 당원들에게 얼마나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는 과다한 택배비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산업의 유인책으로 변화시켜서 부산에도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이런 산업단지들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제가 앞에서 연설을 해보면 느낍니다. 당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끄덕여 주셨고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설득력을 얻어가면서 공감을 이룰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비용 보전제를 당원 당규 개정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탁금이 더 높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기탁금이 차이가 난다라는 문제의식도 좋지만 문제는 선거 비용 제한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돈이 많으면 유리한 전당대회는 조금 불리하다라는 그 부당함 때문에 이런 공약을 들고 나오게 됐고 이 시대 어떤 청년들이 수억 원대의 선거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누군가는 던져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입장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정부가 한 번도 민영화하겠다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공공요금 인상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좀 막중해지는데 이런 것들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께서 발표한 바 있고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을 정확하게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부담이 없게 하는 것 사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습니다. 기존 문서를 들여다보게 된 배경과 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북한 송금과 관련해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어떻게 되시나요?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매 회기 때마다 성남시의회에서 이제 50~60억씩 승인을 받아서 쓰는데 정작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은 한 번도 지출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후원받은 기업들의 명단을 가져오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성남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하면
이 용도 변경을 빌미로, 이 이해관계를 빌미로 받은 후원금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300만 달러에 대한 북한에 송금한 그 이유, 그 대가성을 사실 입증해야 되는 건데,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필두로 이 벌였던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분명히 이재명 지사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제대로 입증이 된다면 성남FC도 쌍방울도 제3자 뇌물죄가 분명히 혐의가 입증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소 정치에 대한 소신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우리 당의 특성을 바라보면 바깥에서 사실 얻어맞고 집안에서 집안 사람들한테 뺨 때리고 화풀이하는 사실 그런 식의 나약한 정치였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지난 9년 동안 저희 지지층과 저를 알고 있는 시민들이 얘기하듯이 저는 얻어맞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서 나쁜 정치로 우리를 때리면 같이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정치를 확실하게 몰아내서 그 빈 땅에 좋은 정치를 심고 싶다라는 게 저희 평소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의원이시며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신 이기인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